가을볕이 스며드는 요양원 식당에서 김옥순 할머니는 혼자 앉아 쌀가루를 치댔다. 78세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건만 면회 예약은 하나도 없었다. 옥순이네, 또 송편 만드네. 같은 테이블에 앉은 박영자 할머니가 말했다. 영자는 운이 좋았다. 딸이 매주 와서 발톱까지 깎아주고 갔다. 옥순은 부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명절엔 송편을 빚어야지.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옥순의 어머니는 명절마다 없는 가족의 몫까지 챙겨 송편을 만들었다. 전쟁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 무 부산으로, 피난간 오빠 몫까지. 빈 그릇에도 정성스럽게 송편을 담아 상에 올렸다. 엄마 왜 없는 사람 몫까지 만들어? 어린 옥순이 물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다.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비워두면 안 되거든. 언젠가 돌아올 그 자리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지금 옥순의 자리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다. 아들 셋, 딸 하나. 모두 잘 살고 있었다. 다만 어머니를 돌볼 시간은 없었을 뿐이다. 큰아들 민수는 대형병원 원장이었다.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바쁜 몸이었다. 둘째 아들 민철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정치권과도 연결된 실력자였다. 막내 아들 민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해외 출장이 잦았다. 외동딸 수지는 교수였다. 모두 성공했고 모두 바빴다. 옥수는 처음엔 큰아들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다. 손자들이 할머니 때문에 방을 양보해야 한다고 투덜댔다. 그래서 둘째 집으로 갔다. 둘째 며느리는 더 직접적이었다. 어머니 요양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실 수 있고. 막내 집에서는 아예 방도 마련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서 며칠 자다가 허리가 망가질 뻔했다. 딸의 집이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사위가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장모님,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해요. 결국 자식들이 모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비용은 4명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옥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반대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요양원에 온 지 이제 8개월. 처음 몇 달은 자식들이 돌아가며 면회를 왔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졌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리고 지금은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바빠서. 전화로 건네는 형식적인 사과만 남았다. 추석 당일 아침 요양원은 면회객들로 북적였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옥순만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가족분들 안 오세요? 젊은 간병사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쁘시거든. 괜찮아. 옥수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메었다. 7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로운 명절은 처음이었다. 오후가 되어 면회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요양원은 다시 조용해졌다. 옥수는 부엌으로 가서 쌀가루와 팥을 준비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송편 만들려고. 혼자서요. 혼자라도 명절은 명절이잖아. 지수는 마음이 아팠다. 이 할머니의 자식들은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일까? 요양원비는 꼬박꼬박 나오지만 사람은 안 왔다. 옥수는 정성스럽게 반죽을 치댔다.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물의 양과 온도까지 정확히 맞춰서 팥소도 직접 볶아 만들었다. 설탕 대신 조청을 넣어 구수한 맛을 냈다. 송편을 빚으며 옥순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빈자리에 송편을 놓았듯이 자신도 빈자리를 위에 송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니,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옥순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추석 다음 날 큰아들 민수는 병원에서 늦게 집에 돌아왔다. 오늘도 수술이 3건이나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다. 송편이었다. 하얀 접시에 곱게 빚어진 송편 12개가 담겨 있었다. 그 옆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수야. 어머니는 없는 자리에 송편을 놓아두던 사람입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엄마. 민수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집 안에 들어왔지? 민수는 급히 아내를 불렀다. 여보, 이거 뭐야? 뭐가? 아, 송편. 나도 몰라. 냉장고에 있던 거야. 아내도 의아해했다. 집 안은 철저히 잠겨 있었고 현관문도 비밀번호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민수는 송편을 하나 집어먹었다. 입안에서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났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었다. 구수한 팥소와 쫄깃한 떡의 조화. 눈물이 핑 돌았다. 같은 시각 둘째 아들 민철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온 그는 냉장고에서 송편과 편지를 발견했다. 내용은 똑같았다. 민철아. 어머니는 없는 자리에 송편을 놓아두던 사람입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마이너스 엄마. 민철은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혹시 엄마가 너희 집에도 있냐? 송편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방금 발견했는데. 막내 민호는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시차 때문에 몸이 무거웠지만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송편과 편지. 똑같은 내용이었다. 민호야. 어머니는 없는 자리에 송편을 놓아두던 사람입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마이너스 엄마. 민호는 급히 형들에게 연락했다. 세 형제는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내 집 모두에 동시에 송편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딸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연구실에서 늦게 돌아온 그녀는 냉장고에서 똑같은 송편과 편지를 발견했다.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네 남매는 급히 모였다. 민수의 집 거실에서 송편 접시들을 앞에 두고 앉았다. 대체 이게 뭐야? 민철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놓고 간 것 같은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이 안 돼.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집들에 다 들어와?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보다 이 편지 내용이 더 문제야. 이번엔 당신 차례라니? 내 남매는 불안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일단 요양원에 전화해보자. 민수가 제안했다. 수진이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외출하신 적이 있나요? 어제나 오늘? 아니요. 김옥순 어르신은 계속 계셨어요. 송편 만드시느라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송편을 만드셨다고요? 네, 혼자서 아주 많이 만드셨어요. 정성스럽게. 전화를 끊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송편을 만드셨대. 아주 많이. 그럼 이 송편들이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어떻게 내 집 모두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넣어둘 수 있었을까? 민수가 문득 깨달았다. 열쇠야. 뭐? 우리가 엄마께 비상용 열쇠들을 드렸잖아. 각 집마다. 그렇다.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각자 집의 비상 열쇠를 엄마에게 드렸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하지만 그 후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설마 엄마가 밤에 요양원에서 나와서 우리 집들을 다 돌아다니신 거야? 78세의 노인이 한밤중에 요양원을 몰래 나와서
내 집을 돌며 송편을 배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설명은 없었다. 그 순간 민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죄송한데요. 어머님이 오늘 아침부터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세요. 열이 나시고 기침도 심하고. 내 남매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다. 옥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 78세의 몸으로 밤새 4곳을 돌아다닌 후유증이었다. 엄마. 수진이 울먹이며 다가갔다. 왜 이러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면 연락을 하셔야지. 옥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송편 맛있게 드셨어요? 내 남매는 할 말이 없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송편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도된 일이었다는 것을. 엄마 왜 그렇게 힘들게. 빈자리에 송편을 놓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어요. 옥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우리 어머니는 빈자리가 있어도 마음까지 비워두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 언젠가 돌아올 그 자리를 위해서라도. 옥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런데 내 자리는 누가 기다려줄까 생각해 봤어요. 여기 온 지 8개월 동안. 내 남매는 고개를 숙였다. 추석에도 아무도 안 오더군요. 다들 바쁘시니까. 이해해요. 옥순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처럼 빈자리에 송편을 놓아두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제가 직접 채워넣는 자리가 되어보자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혹시 아프시게 될 줄 알면서도. 78살 먹은 할머니가 밤새 내 집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지 모를 리 없죠. 옥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엄마 역할을. 그 말에 내 남매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민철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민수도 눈물을 훔쳤다. 엄마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편한 길만 택했어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집으로 모시겠어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좋아요. 또래 친구들도 있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하지만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내 남매가 귀를 기울였다.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비워두지 마세요. 여기 있는 엄마 자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을 엄마와 보내는 날로 정했다. 병원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빠뜨리지 않았다. 민철은 법무법인에 효도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주는 제도였다. 자신이 먼저 매월 이틀씩 사용했다. 민호는 해외 출장 횟수를 줄였다. 승진에 불리할 수도 있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수지는 연구실에 엄마 사진을 붙여두었다. 바쁠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겨울 동지가 되었다. 옥수는 요양원에서 단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자식이 모두 와 있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수진이 나섰다. 같이 하자. 엄마가 하시는 걸 배워야지. 민수도 앞치마를 둘렀다. 요양원 부엌은 분주했다. 옥순과 내 자식이 함께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도 구경하러 왔다. 옥순이네 자식들 참 효자구나. 부럽다 부러워. 옥순은 흐뭇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팥죽이 완성되었다. 옥수는 그릇 5개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자신과 내 자식 목기였다. 빈자리가 없네요. 민철이 말했다. 그럼 됐지 뭐.
옥순이 웃었다. 하지만 옥순은 조용히 그릇 하나를 더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도 팥죽을 가득 담았다. 엄마, 그 그릇은 누구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우리 어머니 몫이야.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비워두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 내 자식은 이해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어져서 지금의 가족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그런 자리가 될까요? 수진이 물었다. 당연하지. 빈자리가 되어도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옥수는 6번째 그릇을 상에 올려놓았다. 빈자리였지만 가장 소중한 자리였다. 그 이후로 매년 명절이 되면 네 가족은 요양원에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자, 손녀들도 이제는 할머니와 송편 빚기를 즐거워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큰손자 민준이 서툰 손으로 송편을 빚었다. 잘했다. 할머니가 처음 배울 때보다 훨씬 낫네. 옥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왜 예전에 우리 집에 송편을 놓고 가셨어요? 둘째 손녀 수연이 물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옥수는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혼자 명절을 보내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할머니가 무섭게 우리 집에 들어간 거예요. 막내 손자 지훈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무섭게가 아니라 사랑해서.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빠, 엄마들이 울었구나.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할머니의 마음을 몰랐어. 그래서 할머니를 혼자 두었지.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민준이 말했다. 맞아. 이제는 할머니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니까. 옥수는 손자들이 송편을 빚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 부모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빈자리로 만드는 사람이 될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다.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직접 손으로 빚는 송편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5년 후 옥수는 83세가 되었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은 평안했다. 내 자식은 약속을 지켰다. 빈자리로 두지 않았다. 어느 봄날 옥수는 요양원 정원에서 네 자식과 함께 앉아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오후였다. 엄마, 그때 송편 사건 말인데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그 이야기 해? 옥순도 웃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할머니인지. 대단한 게 아니라 외로웠던 거지 뭘. 그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할머니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민철이 끼어들었다.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어요. 어떻게 우리 집들에 다 들어올 수 있나 싶어서. 78살 할머니가 밤에 돌아다니는 게 더 무서웠지. 민수가 웃었다. 그때 몸살 심하게 앓으셨잖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후회 안 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옥순의 말에 네 자식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날 저녁 옥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아이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빈자리가 아니다. 언제나 채워진 자리다. 어머니가 빈자리에 송편을 놓아두시던 것처럼 나도 빈자리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았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옥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떨어지는 꽃잎도 아름다웠다.
언젠가는 자신도 그렇게 떠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빈자리가 되어도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 송편의 따뜻한 기억과 함께